오늘 아침은 꽤나 쌀쌀하네요. 날씨가. 복실내 지금 막 지나왔는데 복실이가 안 보여요. 없으니까 좀 서운하네요. 머리 좀 쓰다듬어 주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오솔길 입구입니다. 위에 조그만 집이 하나 보이는데 사람들을 보지는 못해요. 아마 낮에 잠깐씩 들렸다 가는 모양이에요. 오늘은 발이 좀 시렵긴 하네요. 땅이 매우 차갑습니다. 이 맨발 걷기를 하면 이 발이 정말 시원합니다. 그 해방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양말을 탁 벗고 그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거듭할수록 발이 아주 시원해지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해방감이 밀려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천천히 그냥 걷는 거지요. 여기를 따라서 쭉 가면 이제 계단 초입이 나옵니다. 계단 초입에서 계단을 오르면 이제 구름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름이 이뻐요. 구름산. 저 뭐 구름이 지나가는 산이라 해서 구름산이라고 이름을 지어졌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냥 말 그 자체로 그냥 이쁩니다. 구름산. 제가 구름산에 오르면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봤잖아요. 봄에는 참 그 노루기 피는 시절이 오면 장관입니다. 그 사진 찍는 분들도 무지하게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이제 물러날 쯤 되면 이제 나비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모습을 보여주는 녀석이 맷팔랑나비입니다. 맷팔랑나비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4월, 5월이 되는 거죠. 그 녀석들이 또 이제 한참 보이다가 뜸해지게 되면 이제 왕자 팔랑나비도 보이고, 그 다음에 구름산에서는 또 특히 부처 사촌나비들 서식지가 이쪽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부처 사촌나비도 자주 보이고, 가끔 이제 그 산 호랑나비라 그래서 또 호랑나비보다는 조금 크고 조금 더 노란색을 띠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 녀석들이 가끔 보이고, 근데 덩치가 큰 나비들은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산과 산을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기가 꽤나 까다로운 녀석들이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이제 청띠 신선나비도 가끔 보이고, 그 다음에 오색나비인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녀석들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산 아래 꽃이 많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산 아래에서도 흠미라는 나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늘 흔하게 보는 건 이제 흰나비 종류하고 노랑나비 종류들은 좀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팔랑나비 종류들도 꽤나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종류죠. 나비들하고 같이 등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실 즐겁게 보내고, 특히 그 손 위에 올라오게 앉히는 놀이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 놀다가 이제 산 아래 내려와서 발 씻고 다시 신발 신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맨발 걷기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다 알지만 그 공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면서 숨을 쉬지는 않잖아요. 저도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게 뭐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는 의사들이나 병리학자들의 몫인 것 같고, 그분들이 좋다 하니 저는 이렇게 알뜰하게 즐기고 있을 뿐이죠. 오늘은 그 지금 흙의 그 신선함이 그냥 온 몸으로 그냥 쭉 퍼지고 있네요. 상당히 많이 차갑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땅의 온기를 느껴가면서 구름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첫 계단을 가끔은 뛰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보통 뛰면 2분 정도 걸립니다. 2분 안팎. 근데 걸으면 한 3, 4분 걸리죠. 그래서 좋은 운동 겸 맨발 걷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등산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올 때 저는 이 길로 해서 여기 세미약수터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가끔은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여기가 흙이 별로 없이 계단이 많아요. 별로 좋아하진 않고 저는 요 길로 해서 여기까지 세미약수터에서 약수 한 사발 맛있게 먹고 다시 돌아와서 가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다음에 계단을 내려오는 거죠. 구름산 정상은 여기인데 계단으로 올라오고 여기가 다 계단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계단이고 능선을 따라서 이제 가게 돼 있죠. 저는 세미약수터 둘레길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올라온다는 얘기하니까 네가 혹시 여기 혼자 오는 것도 네, 발이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보통 겨울에 맨발 걷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동상 걸려요. 그냥 따뜻한 봄에 해요. 이렇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시죠. 그 중에 날이 이제 영하로 떨어지고 하니까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동상 걱정이었습니다. 동상, 물론 오래 그냥 맨발로 있으면 동상이 걸리겠죠. 근데 겨울에 할 때는 보통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내로 합니다. 그 시간대가 또 일조량이 가장 많을 시간이고 또 땅도 그 햇빛 따라서 조금은 따뜻해지는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1시간 내외로 언능하고 이제 내려오죠. 그 오래 계속 맨발로 있으면 제 생각에도 당연히 동상이 걸리겠죠. 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동상이 걸려본 적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제일 동상이 걸리기 쉬운 조건이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그때 맨발 걷기를 하면 동상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아시죠? 체온 때문에 눈이 녹아서 발에 물기가 이제 있고 계속 그 상태에서 외기에 노출이 되니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날이 좀 더 추워도 건조한 날씨에 일지량이 따뜻하면 동상 걸릴 확률이 오히려 물기가 많은 날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오래 한다기보다는 짧게 여러 번 해준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저도 겨울에도 똑같이 지금 보는 모습처럼 똑같이 합니다. 특별히 발에다가 뭐 이렇게 신고 하는 건 없는데, 어싱이 주 목적이니까 발등이나 이런 곳은 따뜻하게 보온을 할 수 있는 뭐 양말 뭐 이런 것들을 신고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좀 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혹시 구매해서 이렇게 신으시면 충분히 따뜻하게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크게 주의할 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시선을 정말 잘 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돌들이나 나무 뿌리, 바위들이 많은 곳을 지날 때는 시선 처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폭을 너무 넓게 신발 신고 걸으실 때처럼 보폭을 너무 넓게 이렇게 밟으시면 안 됩니다. 보폭을 너무 넓게 하시면 때로는 낙엽이나 이런 거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꼭 한두 개씩 지참을 하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좋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발의 앞부분이 먼저 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뒤꿈치부터 이렇게 툭 하고 내디디시면 굉장히 괴롭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걸음걸이도 약간의 변화를 주셔야 돼요. 신발 신고 걸으실 때와는 좀 다른 보폭과 보행 방법으로 조금 걸어 주셔야 안전하게 안 아프게 걸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 걸으시는데 완전히 안 아프다 이런 말은 드릴 수가 없고요. 조금 아프긴 하죠. 근데 견딜만 합니다. 게다가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걷겠다 마음 먹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조급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시작을 하시고 대신 매일 꾸준히 하신다는 생각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운동을 한다는 표현보다는 활동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활동하는 것 같아요. 꾸준히 활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왜냐면 방학 때 애들이 또 많이 가서 그래서 맨발 걷기를 좀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나 정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 다음에 한두 번 용기를 내서 맨발 걷기를 실천을 하셨어도 또 꾸준히 지속하기가
더더욱 또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한번 신발 벗고 도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저 역시도 일 속에 묻혀 있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난실 앞마당에서 그냥 맨발 벗고 앞마당 이렇게 뭐 10분 20분이라도 깜깜한 밤중에 돌다 와요. 마음속에 이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 빼먹진 않았어, 뭐 이런 거. 오늘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역시나 많이 계십니다. 일요일이라, 그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까운 산에 올라오시면 많이 힐링이 되실 듯 해요. 나는 한 방에 가도 2분 떠들 거다. 근데 이거 하루 종일 숨 쉬고 하고 옹달샘에 다 왔습니다. 저 앞에 옹달샘에 뭐 있나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찾으려면 흐트러트려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해질 듯 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자, 사실 맨발로 산행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건 뭐 돌 조각도 나무 뿌리도 아닙니다. 밤송입니다. 밤송이. 피지랑 생각하고 배추도 피지랑 생각하고 그건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배추 밤송이가 낙엽에 가려져 있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등산객들은 신발을 신고 오시잖아요. 저 산 속에 밤송이가 떨어져 있으면 길가로 주워 오셔서 여기도 또 있네요. 그쵸? 이렇게 치워줍니다. 가지고 오셔서 발로 이제 까부시거든요. 그냥 저희한테는 아주 곤욕이죠. 그래서 밤송이가 떨어질 무렵에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일단 밤송이를 치워줍니다. 어차피 아이고, 발 안 시려우세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시죠. 가끔 말을 붙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날이 추우니까 발이 시렵지 않나 하고 염려해 주셔서 또 그것도 고맙습니다. 저는들 이제 세미 약수터에 거의 다 왔네요. 늦봄에서 여름 한철, 이쪽이 그 부처 사천나비하고 왕자 팔랑나비 놀이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놀이터에서 나비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여기서 약선물 한 사발 들이키고 와서 그 부처 사천나비랑 같이 놀다 보면 1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또 운 좋으면 또 제 손에 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전이라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이렇게 길냥이들도 이제 있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길냥이들한테 먹이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이쪽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복실이를 데리고 왔을 때 계속 산 쪽을 보고 산 쪽으로 이제 뛰어나가려고 하는 게 다 저 녀석들 때문입니다. 드디어
세미약수터까지 다 왔네요. 네, 오늘은 주저리 그냥 원고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